오늘은 제가 한글 이렇게 좀 많이 틀리는 부분들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신 공통 부분들이 좀 여러 곳이 있어가지고 많이 틀리는 부분 한번 좀 한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그 기출문제를 이제 펼쳐서 놨는데 이제 한글을 전부 다 문제 풀어서 작성 잘 해서 보내주시고 계신데 문제는 일단 1번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 스타일 문제도 되게 잘 하시는데 제일 많이 이제 틀리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요. 여기. 여기 지금 공간이 이렇게 좀 간격이 있어요. 근데 이 간격이 여러분들이 엔터를 쳐서 직접 한 줄을 비우는 게 아니라 문단 모양의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벤트에서 엔터를 치고 바로 그 다음 줄에서 나노코리아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문단 아래 간격이 이 CPT만큼 이제 확보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러 엔터 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우리 표하고 차트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평균을 계산하게 되죠. 여기 보면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이쪽 편에다가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수치 데이터도 뭐예요?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이제 빈칸이다 보니까 숫자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이제 잠깐 잊어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운데 정렬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똑같이 오른쪽 정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표는 글자처럼 취급해요. 그죠? 그 다음에 차트도 글자처럼 취급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표를 글자처럼 취급을 하는 거는 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거나 할 때 편집에 좀 편리함을 가지라고 일부러 표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만 차트는 이제 일부러 글자처럼 취급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다만 표의 아래쪽 편에 그래프가 배치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뭐 너무 잘 작성해서 잘 보내고 계세요. 크게 어렵지 않는 부분이어서 잘 작성을 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에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빠뜨리는 부분이 여기 보면 이제 번호 1, 2, 3 넣는 부분이 항상 나오죠. 또는 뭐 ABC나 가나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있는 이제 도형이 하나씩 더 나오죠. 번호 도형 뒤쪽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도형들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칠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색깔 모두 다 다른 색상으로 그냥 임의의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글상자예요. 이 상자들. 자, 이 상자들 테두리는 점선 처리되어 있어요. 근데 안쪽에 면색이 없음이거든요. 자, 면색이 없다는 건 투명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색상이 비춰져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색 투명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 좀 많이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배점이 높은 배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하나 잘못되면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뭐 3개, 3개씩 6개까지 이렇게 감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감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했는데 감점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좀 디테일하게 보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도 좀 볼게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사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넓어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 기본 크기로 엔터 한번 해주시는 거고요. 이 부분도 기본 엔터 한번 띄우는 데고 여기도 기본 엔터, 이 사이도 기본 엔터예요. 자, 여기서 이 기본 엔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한 줄을 직접 엔터로 띄워주시는 건데 그 자리에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면 스타일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기본 그 바탕글 상태거든요. 스타일이. 그래서 그 스타일 기본적으로 유지해주면서 한 줄만 띄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그림 여러분들 잘 작성해서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서에 포함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한글을 실행을 시켜서 좀 볼게요. 자, 보면 자, 한글에다가 우리가 입력에 이렇게 그림해서 ITQ 폴더에 있는 문서에 ITQ 폴더에 있는 어떤 그림을 이렇게 넣어요. 만약에 뭐 그림 2번을 넣는다. 근데 여기 넣기 대화 상자에 보면 그림을 넣을 때 아래쪽에 문서에 포함이라는 말이 체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데 원래 한글 프로그램의 기본 디폴트 값이 문서에 포함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제가 따로 사실 수업할 때는 문서에 포함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찝고 넘어가진 않았는데 넣을 때 한번 확인을 꼭 해주세요. 문서에 포함해서 넣기를 해서 넣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여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림 3번을 넣었는데 문서에 1번 넣어볼게요. 문서에 포함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넣으면 나한텐 보여요. 이 그림이. 나한테는 이 그림이 보이지만 저장을 해서 감독위원한테 제출을 한다거나 저한테 이제 파일을 보내주셔서 첨삭 받으실 때 저한테는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채점위원한테 갔을 때 그림이 안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입력에 그림 했을 때 내가 필요한 그림들이 있다면 문서에 포함해 반드시 체크를 해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빠뜨리는 게 여기 왜 문단보 하는 부분에 있으면 이 부분에 줄 간격이 18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단 번호가 생기고 여백을 넣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전체 문단의 줄 간격을 어떻게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소리가 끊겨요.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소리가 자꾸 끊겨서 어떡하지? 지금은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혹시 소리가 끊기나요? 어, 여러분? 제 소리 계속 끊기나 보네요. 그죠? 음, 괜찮아요? 조금, 그래요. 또 혹시 잘 안 들리면 얘기해 주시고, 예진 씨 어떤지 일단 얘기해 주세요. 자, 다시 이제 문제로, 버퍼링 나기는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이상하면 제가 회의실 다시 세팅해서 다시 접속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혹시 계속 또 좀 불편한 친구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채팅창에. 자, 문단 번호 기능으로 가보면 앞에 문단 번호랑 여백 신경 쓰다가 여기 줄간격을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한두 명 빼놓고는 전부 다 틀려서 제출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표 있죠. 여기에 보면 이 표가 가로 사이즈가 있는 게 되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왼쪽에다가 11mm 여백을 줬고요. 오른쪽에다가도 11mm 여백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백을 기준으로 이 표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를 이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백에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인쇄를 했을 때 이렇게 잘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은 부분에 필요한 연결비는 당연히 조절을 해줘야 되겠지만 뭐 여기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같은 열 경우에는 연결비의 공간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표가 전체적으로 문서 여백 바깥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표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살짝 실수, 큰 감점들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큰 감점들 아니고 너무 다들 잘 작성을 해서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과제하신 것들. 근데 이제 시간도 뭐 빠른 친구들은 40분 안쪽으로 끊는 친구들도 있고 뭐 50 몇 분 뭐 이렇게 되는데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여러분들 굉장히 시간도 잘 작성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시험을 치죠. 2주 후에 시험을 보니까 파워포인트는 현재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렇게 기능을 안다고 해서 연습하는 거 좀 게으르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이틀에 하나씩 꼭 작성을 시간을 내서 한 번씩 해봐 주시고, 이게 잘 작성이 되었는지, 물론 이제 여기 출력 형태에 답안이 다 표시가 되죠. 이 답안하고 똑같이 나와주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저한테 언제든지 파일 보내셔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감을 놓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을 좀 작성을 해볼게요. 자, 파워포인트고요. 제가 오늘은 3회 파일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에 가서 저장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은 항상 우리 이번 주에 그 수험표가 표시가 될 거예요. 수험표가 나오면 이제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까지는 0727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좀 할게요. 자, 저장해 주시고, 자, 그리고 3회 문제를 한번 보면 그 파워포인트로 혹시 도형 전편집하는 거 연습 좀 해보셨어요? 하신 분들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어떠셨어요? 전편집 하시는 거? 하실 수 있겠던가요? 아니면 나 이거 버리고 가야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 하셨나요? 혹시 어떠셨는지? 전편집이 생각보다 좀 맞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전편집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요. 어려워요. 그렇구나. 오늘 조금 그래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전편집. 자, 일단 전체 구성부터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조금 빠르게 리뷰해 볼게요. 자, 먼저 저장해 주시는 거고, 자, 슬라이드. 자, 디자인에 가서요. 자, 디자인에 가셔서 우리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죠? 자,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변경을 합니다. 자, 최대화 하셔도 괜찮고 맞춤 하셔도 괜찮아요. 뭘 하셔도 괜찮아요. 자, 해주시고 슬라이드 크기 A4로 먼저 해주시고 슬라이드를 총 6장이 될 수 있도록 엔터를 쳐서 슬라이드 6장을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요 슬라이드하고 슬라이드 부분에 사이즈 조절하면 이렇게 개요 슬라이드 부분을 조금 더 줄이고 슬라이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작업해 주시고 6번 슬라이드에서요. 바로 이 부분 들어가는 거죠, 우리. 슬라이드 크기 방금 했고요. 방금 했고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내가 2번부터 3, 4, 5, 6번 중에 뭐 마지막이 6번 슬라이드일 거고요.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아래쪽으로 우리 여기 기본 모드 부르는 부분 있죠? 또는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이렇게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갑니다. 마스터에 들어갔을 때 슬라이드 마스터 중에서도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레이아웃 마스터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 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상자 선택할게요. Shift 키 누르고 이 글씨 부분 딸깍 클릭하면 해당하는 제목 상자 개체가 선택이 돼요. 자, 홈 리본 메뉴에 가서 자, 글꼴을 오늘 보니까 문제가 굴림에 자, 40포인트에 파랑색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 표준색에서 직접 파랑 클릭해 주시면 되고 가운데 정렬을 한번 눌러줄 거예요. 자,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 자, 상자를 잡고 이동을 시킵니다. 위쪽으로. Shift 키 누르면 좌우 안 흔들리고 이렇게 수직 또는 수평으로 똑바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딱 선택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개체 상자가 슬라이드 바깥에 튀어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 경계 부분에 잘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튀어나가지 않도록요. 자, 그리고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왜냐면 제목하고 로고하고 슬라이드 번호 마스터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도형 그리러 가볼게요.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면 도형이라고 이렇게 있고, 자, 오늘 작성해야 되는 도형 사각형에 보니까 5번째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자, 저 사각형을 클릭을 해서, 자, 제일 슬라이드 바깥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도형을 그리는 거죠. 도형 그릴 때 가로 사이즈는 슬라이드의 좌우 사이즈를 꽉 채워주시는 거고, 높이는 제목 상자 높이하고 동일하게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좌우 대칭이 필요하죠. 지금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자, 그래서 도형 더블 클릭하거나 도형을 선택을 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렬이라는 그룹에 보면 여기에 대칭해 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회전 메뉴. 자, 이 메뉴에 가서 좌우 대칭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좌우 대칭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시험지에 보면 분홍색 화살표 표시 해줘야 되는데,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만든 도형을 제가 컨트롤 시프트 키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한 도형을, 자, 위쪽에 그리기 도구 서식의 제일 왼쪽에 도형 삽입이라고 하는 그룹에 가서 도형 모양 변경을 할 거예요. 도형 모양 변경. 자, 도형 모양 변경에 가서 블록 화살표의 5번째 거, 그러니까 양쪽 화살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도형을 제가 여기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좀 유심히 잘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6번 슬라이드 만들 때 의외로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도형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좀 눈에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왼쪽 오른쪽 화살표로 도형 모양을 변경을 딱 했어요. 자, 그리고 좀 구분할 수 있게 저는 색상을 좀 변경했습니다. 자, 변경하고 난 다음에 잠깐 화살표를 보면 시험지에 있는 화살표는 이 화살표 양선에 있는 부분이 좀 두께가 두툼해요. 근데 우리 거는 그거에 대비 조금 얇아요. 자, 지금 방금 만든 이 화살표에 보면 하얀색 바운딩 포인트들은 우리가 알아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건 알지만 하얀색 포인트 말고 노란색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조절점처럼 생기네. 자, 이 조절점은 도형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 조절점을 위쪽으로 이렇게 좀 도톰하게 올리면 이제 이 화살표의 크기라든지 양쪽 화살표 사이에 있는 이 두툼한 부분이 좀 조절이 되기도 하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조절점을 또 조절을 하면 화살표가 더 뾰족할 수 있는지 좀 납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전체 화살표 자체의 가로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어야 돼서 가로 사이즈 줄어들게 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사이즈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중심축 기준으로 이렇게 조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뒤쪽에 있는 사각형하고 화살표를 2개를 이렇게 그렸고요. 이 2개 도형을 자, 하나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다른 거 하나 선택을 해서 자, 위쪽에 있는 정렬 메뉴 중에 자, 뒤로 보내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하셔도 되죠. 그죠? 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셔서 제목 상자, 그러니까 목차라고 적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긁고 굴림의 사시 파랑했었던 이 제목 상자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로고는 좌측 하단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있는 자, 날짜가 적혀 있는 이 상자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고 자, 로고 삽입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그림에 가서 자, ITQ의 픽처 폴더에 가면 여기 경로가 나와 있죠. ITQ 픽처 폴더에 로고 2번을 사용을 하래요. 자, 로고 2번 123 주식회사예요. 요거 삽입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회색 배경으로 123 주식회사 들어가 있는데
자, 회색을 투명한 색으로 색상을 변경을 해달래요. 자, 그래서 이 도형, 이 그림 선택하고, 자, 위쪽에 그림 도구 서식에 보면 왼쪽 편에 색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회색 부분을 투명한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 좌측 하단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잊지 말고 컨트롤 C 한번 해놓을까요? 컨트롤 C. 왜냐면 그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1번 슬라이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크기와 위치만 좀 다르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C로 그대로 복사 하나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쪽 번호를 매겨야 돼요. 페이지 번호. 자, 우측 하단 맞아요. 이 하단 맞기 때문에 이 상자는 뭐 따로 선택을 하거나 클릭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위치가 여기구나. 자, 확인해 주시고, 자, 슬라이드 번호는, 자, 삽입에 가면 텍스트다라고 하는 그룹에 보면 슬라이드 번호라고 샵 표시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삽입 메뉴에 가서 텍스트 그룹에요.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자, 나는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겠다. 자, 체크해 주니까 우측 하단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겠다. 자,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 함 체크를 해주시고, 자, 모두 적용을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번호는 마스터 모드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마스터 모드에서는 슬라이드 번호의 위치만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 도형, 로고, 슬라이드 번호 다 했으니까 기본 모드로 돌아갈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셔도 괜찮고 아래쪽에 기본 보기 또는 그냥 보기에 가서 다시 기본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자, 나가볼게요. 자, 나가면 2번부터 3, 4, 5, 6번 슬라이드까지 제목과 로고와 슬라이드 번호가 적절한 위치에 제대로 배치가 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번 슬라이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자, 1번 슬라이드에 가서 볼게요. 자, 1번 슬라이드 가서 제목, 부제목 입력하세요. 상자 2개 Shift 키 눌러서 딜리트 키로 지우고요. 자, 딜리트 키로 지우고 컨트롤 V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로고 작성했던 거 하나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큰 제목에다가 워드아트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자를 그대로 살려놓고 쓰셔도 괜찮고요. 지우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로고 이렇게 하나 해놓고 자, 워드아트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전편집 잠깐 두고 자, 삽입에 가서 텍스트에 가서 워드아트를 하는 거긴 하지만 워드아트를 바로 삽입하지 않고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해서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할 거예요. 자, 텍스트 상자에 가서 그냥 슬라이드 빈 공간에 툭 찍고 자, 워드아트 부분 타이핑을 해볼게요. 워드아트 부분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세부 조건 한번 볼게요. 자, 그림 삽입 부분 오케이 이거 했고 자, 워드아트 부분 봤더니 자, 변환하고 텍스트 반사는 같이 한꺼번에 해주도록 하고요. 글꼴이 일단 도둠에 굵게 되어 있네요. 자, 글씨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면 해당하는 글씨의 개체 상자가 바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글씨 이렇게 블럭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글씨 적고 ESC 키 한 다음에 자, 홈 리본 메뉴에 가서 글꼴에 있는 대로 도둠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굵게 처리를 해요. 자, 굵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변환 효과와 텍스트 반사 효과는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이 개체 상자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워드아트 스타일에 보면 텍스트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텍스트 효과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좀 다 해줄게요. 자, 우선 변환 부분에 가서 갈매기형 수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이 휘기 메뉴에 가서 보면 풍선 도움말로 이게 어떤 옵션의 내용인지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갈매기형 수장 선택을 딸깍 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반사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효과에 가서
자, 반사 효과 갑니다. 자, 가셔가지고 전체 반사 오프셋 해주시면 제일 끝에 게 전체 반사 8포인트 오프셋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반사 효과 주는 부분 효과도 이렇게 줬어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에 적당히 맞게끔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슬라이드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채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게 정중앙인지 어딘지 이렇게 좀 잡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배치를 할 때 나는 이제 높이는 모르겠지만 좌우 기준으로 정중앙에 좀 배치를 하고 싶다. 슬라이드 중앙에. 그럼 그때는 지금 방금 만든 이 개체 상자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 우리 정렬 그룹에 보면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쪽에. 그럼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딱 체크해 주시면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왼쪽에 치우쳐져 있더라도 가운데 맞춤 딱 맞춰주면 이렇게 정중앙에 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똑바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좌우를 움직일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이 개체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수직 방향으로 그대로 수직 수평 방향으로 똑바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도형이 안 잡혀서 좀 하다가 이렇게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부분, 이 도형 편집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도형 편집 부분에서는 일단 큰 도형도 있고 작은 도형도 있지만 작은 도형을 먼저 좀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나 모서리가 될 만한 부분의 포인트가 몇 개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들 사이가 곡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하얀색 조절점으로 조절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뾰족하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딱 보이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드로잉이고 편집이다 보니까 연습을 해서 내가 요령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기능을 익히는 것보다 이런 파트의 문제들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4개라서 저는 삽입에 도형에 가서요. 그냥 직사각형 하나를 그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자, 직사각형을 하나를 그려놓고 전편집 모드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전편집 모드로 딱 들어가서 자, 들어가서 일단 이 검정색 포인트의 위치부터 먼저 좀 움직여요. 이렇게 여긴 살짝 내려가 있고 얘는 살짝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 높이와 가로 세로 위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로 포인트 칠한 부분이 지금 전편집 할 때 까만 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번호를 매겨볼게요. 여기 1번, 2번, 예를 들어서 3번, 4번 포인트를 한번 보면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 사이에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1번 포인트를 선택을 딱 하면 1번 포인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하얀색 점들이 생겨요. 자, 이 하얀색 점을 살짝 위로 들려주면 저 점을 기준으로 직선이었던 선이 곡선으로 살짝 들려지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슬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포물선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2번 포인트도 찍어서 2번 포인트의 왼쪽 부분을 이렇게 자꾸 살짝 들려주면 이 부분에 또 곡선 위치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고요. 자, 2번에서 4번 넘어가는 부분 보면 여기가 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점에서 하얀 점을 이렇게 더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그럼 이 하얀 점을 따라서 빨간색 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곡선으로. 그래서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해 주시고 4번 포인트는 또 잡아서 봤더니 기존에 있었던 방향이 그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곡률이 이렇게 잡히는데 왼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밀어서 더 쓱 하고 날씬하게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 부분도 볼게요. 3번도 하얀 부분을 더 넣으면 이제 안으로 훅 파여지겠지만 아래쪽으로 블록할 수 있게끔 살짝 내려주고 4번 부분도 살짝 더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더 이렇게 들려주게 한 다음에 1번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짧게 조절을 해서
요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제가 여기도 들고 몇 번 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요거를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사각형을 그냥 클릭을 해서 전편집 모드에 가가지고 이 포인트 정도는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포인트인지. 그리고 대충 요렇게 한번 들려주고, 뭐 이렇게 크게 한번 삐뚤어지게 해주고, 밑에 한번 들어주고, 자 1번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고, 한 군데씩만 이렇게 틀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포인트에서 전편집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 해주시고, 제가 그랬죠. 이제 연습할 때 좀 연습을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도저히 정 안 되면 그냥 도형만 그려놓고 그림 집어넣고 가장자리를 5포인트 부드럽게 해주는 거, 요 작업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자, 그럼 여기다가 도형 채우기 가볼게요. 전편집 끝난 도형에 채우는데 색상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채워 넣겠다. 자, 도형에 채우는 걸 그림으로 채워 넣겠다. 자, 그림은 ITQ 폴더의 픽처 폴더에 가면 문제에서 그림 1번 넣어주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 1번 키보드 그림 있는 거 클릭해서 삽입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효과에 가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 5포인트 정도 주세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5포인트 정도 이렇게 주고, 뭐 필요하면 살짝 이렇게 회전도 해주고요. 자, 크기 조절해서, 자,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옆으로 하나 더 복사를 해요.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은 복사고 시프트는 위치 크게 변경 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크기 적당히 조금 크게 한 다음에 좌우 대칭 한번 해주고 여기다가 배치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편집은 정리를 해요. 혹시 전편집 하셨나요? 한번 연습을 좀 계속 해주셔야 얘가 들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잘 볼 수 있고, 나중에 뭐 이제 이거랑 성격은 다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웹툰을 그리거나 캐릭터 생성해내는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런 전편집이나 포인트, 곡선 잡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지 이렇게 모양들이 만들어지니까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장 좀 할게요. 자, 저장하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45분에 수업 다시 시작할게요. 45분에 다시 들어오십시오.